준비되셨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넷플릭스 시리즈 트리거의 주인공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남길, 김영광 씨를 모십니다. 지금 등장부터 외형인과 외형인 두 분 역대급 정말 티키타카를 보여주는 입장이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앉아주시죠. 자, 외향인과 내향인, 그 중에서도 진짜 상외향인과 상내향인 두 분의 상극 케미를 보여주는 입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분 너무 반갑고요. 그 뒤에 뭐 써있나요? 여기 뭐 써있나요? 네,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트리거에서 이도 역을 맡은 김남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트리거에서 무백 역을 맡은 김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또 다른 외향인과 다른 내향인한테 가야 되니까 전해 주시기 바라겠고, 두 분 또 오전에 뵙고 아, 네, 그럼 이렇게 또 그러세요. 오후에 뵈니까 느낌이 또 네, 남다른데, 네, 저녁 드셨어요? 네, 뭐 드셨어요? 저는 라면 끓여 먹었습니다. 라면. 네. 식사하셨어요? 저 먹었죠. 뭐 드셨어요? 저는 저기 먹었어요. 나 뭐 먹었지? 형. 국수. 네, 뭐 이거? 국수 먹었어요. 샤브샤브. 저는 그냥 간식 먹었어요. 일단 그 천하장사 소시지 같은 거. 네, 그거 먹었어요. 그 키를 유지하려면 간직하면 되겠어요? 점심 때 많이 먹어가지고. 네. 우리가 근데 점심도 먹고, 우리 누나 샤브샤브도 먹고, 나는 라면 먹고. 그러니까 제일 지금 보면 영광 씨가 제일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의외요. 네. 요즘에 다이어트 하고 있어가지고. 다음 작품 때문에요. 네. 그렇군요. 지금 간단한 토크를, 스몰 토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TMI를 들어봤고, 다음 작품 네, 준비. 그 작품은 조만간 발표가 날 것 같고요. 라면 드시는 거 보니까 네, 전혀 다이어트하고 상관이 없죠. 상관없는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넷플릭스 시리즈 트리거 톡앤샷 저희 팬 이벤트로 지금 100여 분의 팬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자리인데, 벌써부터 저기 좀 보세요. 직접 만드셨나봐요. K 액션의 새 역사, 김영광이 쓰고 넷플릭스가 발사하는. 왜 맞는데 왜 이렇게 아니라 그래요? 되게 쑥스럽죠? 덮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슨 밤새 만들었는데 덥다니요. 그리고 옆에 보세요. 늑대 김남길. 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지금 새 역사를 쓰고 뭐 이런데, 여기는 조심하세요. 문백한테 심쿵합니다. 여러 개 만드셨네요. 지금 팬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오셨는데, 자, 그나저나 이제 두 분 반응도 이렇게 달라요. 내향인과 외향인이 이렇게 팬분들이 만들어 오신 문구를 봤을 때 이렇게 리액션도 다릅니다. 리액션 조금만 크게 좀 해주세요. 저 또 뭘 주섬주섬 꺼내고 있어요. 반대로 또 만들었어. 거꾸로. 넷플릭스의 뉴 베이비가 된 걸 축하해요. 지금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네, 내향인이 진짜 열심히 지금 리액션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안 나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어떻습니까, 분위기? 남길 씨. 네, 분위기 아주 좋네요. 네, 차분함 속에서 또 이렇게 영광이를 위해서 준비해 보신 걸 또 어김없이 이렇게 또 보여주시고. 맞아요. 네. 진짜 찐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이분들과 함께 저희가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이라이트를 보기 앞서서 우리 김남길 씨가 대표로 트리거가 어떤 작품인지 짧게 소개 좀 해주세요. 트리거는 그 총기가 불법인 대한민국에서 정체모를 택배들이 배달이 되어 그 택배 안에 사실 총들 배달이 그 안에 있으면서 벌어지는 재난 총기 액션 스릴러물입니다. 액션 스릴러. 자, 이 김남길 씨의 설명을 들으니까 어떤 작품인지 더욱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우리 팬 여러분들과 함께 트리거의 하이라이트 영상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일이나 더 기다려야 되잖아요. 7월 25일 날 오후 4시에 만날 수 있는 트리거의 하이라이트 조금씩 만나
보도록 할게요. 7월 3일이나 남았다니까 이렇게 아쉬워한다고 지금 굉장히 내향인으로서의 어떤 최고의 리액션을. 와. 3일만 기다려주세요. 자, 첫 번째 영상 시작합니다. 오, 몰입감이 왠지 트리거가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는 씬인 것 같은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총알이 그것도 수십 개가 쏟아지는데 이때 이걸 발견한 이도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사실 이도가 생각하기에 총알이라는 건 우리의 실생활과 굉장히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제 재난 스릴러, 액션 스릴러라고 얘기했었던 게 지금 스릴러적인 형태로 이도가 갖고 있는 총알을 보는 심경을 표현을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이제 좀 불안감들을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왜 사실 아까 대본에도 얘기가 나온 거지만 군부대에서도 쉽게 사용하지 않는 총알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 트리거라는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눈이 워낙 좋은 배우잖아요. 은비 씨가 진짜 뭐 음성도 좋고 연기도 잘하고 다 좋지만 눈이 워낙 좋아서 그 눈이 딱 클로즈업 되고 뭔가 이런 눈 내가 생각한 눈은 이런 그래서 지금 다 찍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 김남길 씨의 눈을 따라갔을 때 짧은 영상이었는데 뭔가 진짜 일촉즉발 무언가가 시작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특히나 이어지는 씬에서 보니까 왠지 그 이도에게는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은데 과거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 짧게 봤을 때. 네, 이도가 끊고 싶어 했던 과거의 어떤 뭐 죄책감이나 이루어졌었던 상황들을 이게 다시 의지하고 상관없이 마주하게 됐었을 때 예전 일들이 생각이 다시 난 거에 대한 그 장면이잖아요. 앞으로 좀 잊어버리고 나아가려고 하는 거에 대한 브레이크가 걸리고 아까 그 총알과 같이 연결이 돼서 앞으로의 뭐라 그럴까 이게 이제 3일 후에 보실 거라 더 얘기하면 이제 스포가 될까봐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그 영상을 보고 굉장히 이도가 스몰 라이프를 하고 있구나. 이제 가구가 많이 없고 집이 심플하게 살고 있구나. 네, 그래서 이도만 있던데요? 네, 언제나 그 과거를 청산하고 떠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살고 있는 이도의 이제 어떤 심정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시간 보더라도 네. 자, 이도는 왜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건지 저희가 작품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도의 트라우마를 다시 깨운 이 총알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나타난 건지 궁금한 이 시점에 다음 하이라이트 만나보시죠. 넷플릭스 이런 거요? 여기서 뜯는다고? 저 지금 넉넉히 보고 있다가 와, 몰입감이 저도 모르게 그냥 집중해서 계속 보고 있다. 여기서 뜯는다고? 여러분 7월 25일 오후 4시에 꼭 보셔야 돼요. 와, 그야말로 미친 몰입감입니다. 와, 기용건 씨,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저랑 지금 같은 마음으로 보셨을 텐데. 네, 저도 이렇게 끝날 줄은 저도 갑자기 보다가 아쉽더라고요. 아니, 이 씬 찍을 때 이게 왜냐면 그 뭐 공간도 제한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긴 씬이잖아요. 로봇 테이크 어떠셨나요? 찍을 때? 이게 사실 액션을 보여주는 것보다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고민한 건 그 고시원에 있었던 사람들과 이제 총을 처음 접하고 그 고시원에 있는 그 친구가 이제 트리거가 마음속에 있는 게 당겨지면서 얼마만큼 변해가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시선으로 이제 경찰자나 또
개인적인 뭐 제 3자 입장에서 그걸 다 보여주는 거에 신경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시원의 그 밀폐된 공간도 액션을 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장소이긴 한데 액션에 대해서 좀 특화되어 있는 세트 공간을 짓는다라기보다는 그게 이제 미로같이 보여지는 거기 안에서 오는 좀 더 공포감 이런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했었기 때문에 액션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조금 좀 불편하게 찍었던 건 사실이죠. 그리고 좀 여러 명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동선합을 굉장히 많이 맞춰갔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지금 영상을 보니까. 오. 여러분, 세 번째 영상, 하이라이트 영상은 어떤 영상일지 함께 만나보시죠. 드디어 만났어요. 이도랑 문백이. 드디어 만났는데 첫 만나면 저렇게 방치를 들고 많이 무서웠을 것 같은데. 계속 위협을 하잖아요. 위협을 하고 그리고 막 서로 뒹굴고 첫 그 만남 씬이 굉장히 지금 강렬한데 두 분의 만나자마자 지금 어떻게 보면 액션합을 맞춘 거잖아요. 어떠셨나요? 액션합을 영광 씨. 전 도망가다가 이제 하다가 엎어진 거였기 때문에 뭐 그냥 싸움을 되게 잘하라고 근데 왜냐면 또 액션도 합이 잘 맞아야 그 느낌이 오잖아요. 어떠셨나요? 아니 근데 영광이가 그 키도 크고 팔다리도 길고 몸도 되게 크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유연한 편. 이게 왜냐면 우리가 대역도 같이 써가지고 액션을 찍긴 했는데 영광이 정도의 키의 어떤 피지컬을 넘어치기를 하려면 보통 쉬운 게 아니거든. 제가 아무리 해도 영광이가 더 위에 있어서 내가 아무리 숙이려 해도 이게 잘 안 되는데 그거를 금방 잘 받아줘요. 그래서 어느 정도 했으면 본인이 이렇게 좀 넘어가지고 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거에 되게 수월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시원시원한 액션을 네네. 만나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나저나 김영광 씨는 지금 본인 팀이 아닌 거잖아요. 네, 저희 문백 집이 아니죠. 문백 집은 어디인데 지금 남의 집에 문백 집은 없어요. 아가가 없다는 건가요? 아니 근데 진짜 집이 없어요. 진짜요? 문백이가 집이 없어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로 집이 없어요. 그럼 남의 집에 지금 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제가 총알만 받아서 총을 구하려고 다른 사람의 집에 간 거죠. 그 집이 이제 전원성이라는 네. 사람의 집. 전원성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네. 전원성 집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총을 얻기 위해서. 이게 처음에 이제 총이 택배로 무분별하게 배달이 되는 상황 안에서 이제 문백이도 택배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촬영할 때 가장 제작진들하고 신경을 많이 썼던 게 이 주소록이라는 거에 대한 정체였거든요. 뭐가 남겨져 있고 어떤 사람들한테 총이 가고 어떤 사람들한테 총알이 가는지 이런 걸 좀 고민을 하다가 그게 이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문백이가 총알을 갖고 누가 그 주소록에 누가 총을 갖고 총알을 갖고 있는지가 나와 있으니까 그 총을 찾으러 이제 문백이가 온 거거든요. 만약에 실제로 진짜 문백이처럼 수상한 택배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열어보시겠어요? 아니면 열어봤는데 수상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광 씨는? 일단 제 이름이 안 써 있으면 안 열어본 것 같아요. 여기 제 이름이 써 있는데 열었는데 총이 있다. 그럼 저는 신고를 할 거예요. 신고한다. 네. 무섭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여기 왜 앞에 왔지? 신고한다. 남재 씨는요? 저는 저만의 아는 공간에 그걸 조금 비밀스럽게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 트리거를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 신선하다고 생각했던 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법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한테 만약에 총이 있으면 총이 주어진다면 이런 고민들 그런 상상을 했었었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뭐 무서운 부분들도 있고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총에 대해서 나만이 아는 공간에 조금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까. 그쵸. 뭐 그건 본인의 선택인데 여러분 절대 이런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영광 씨처럼 꼭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하이라이트 만나보시죠. 찾았습니다. 그지? 드디어 두 분의 공조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부터 정말 지금 스펙타클한 일이 벌어지는데 운전 되게 잘하시는데요, 영감 씨? 예,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실제로도 아니 실제로 엄청 잘 많이 안 하고요. 네, 이제 전에 카첸씨도 몇 번 찍어봐서 좀 그래도 익숙한 편. 그럼 이번에 이 트리거 연기를 위해서 혹시 좀 따로 연습을 하시나요? 아니 그날 가서 당일날 하고. 근데 형은 좀 무서우셨대. 왜냐면 옆에, 그러니까 내가 운전하는 거랑 옆에 있는 거랑 되게 다르거든요. 완전히 달라요. 이게 뭐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알겠지만 제가 운전하는 거랑 그 운전하는 속도나 이런 거를 옆에서 느끼는 거랑 완전 다르거든요. 근데 영광이가 굉장히 무서웠던 게 뭐냐면 이 차 촬영을 할 때 운전 많이 해봤어? 운전 잘해 영광? 그랬더니 왜? 근데 난 평상시에 운전을 잘 안 하는데 그래서 그래? 이랬는데 저렇게 찍는 거예요. 촬영 막 드래프트하면서 막 이래서 진짜로 저게 표정이 막 이게 연기를 하니까 얘가 수상한데 얘가 운전을 왜 이렇게 하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볼 때 정말로 이게 무서운 티를 내면 안 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카메라가 여기까지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엄청 빨리 달려서 드래프트 하면서 멈춰주세요 하는데 아니 근데 제가 부정이 되는데 이거 저기 배역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 할 수 있대 괜찮대. 촬영할 때를 되게 많이 해봤대. 촬영을 그런 펜싱을 되게 많이 해봤대요. 그래서 그래도 그랬는데 와 진짜 아니 그거 딱 봐도 되게 많이 해본 것 같은 느낌인데 우리 이도의 표정은 뭔가 찝찝한 표정이 옆에서 이거 위험한데 이런 표정이야. 근데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자, 그렇다면 이도와 문배 두 사람의 관계 지금 사실 만나자마자 망치를 들고 같이 공조를 하고 그러는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하면 필요에 의해서 뭉친 그런 관계라고 할까요? 서로를 어떤 목적 때문에 좀 이용하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어떤 상황에서 이게 또 조력자가 되기도 하고 한데 사실 서로에 대해서 신분 확인도 영광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도 문배기가 서로에 대해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물론 나는 경찰이라고 했지만 그런 서로 알 수 없는 상황 안에서 은근히 이렇게 속구속인 것 같은 어떤 한 목표의 공통적인 목표를 따라가는 그런 게 되게 좀 흥미진진하고 우리가 연기하면서도 이런 긴장 관계가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았어요. 이게 또 그 긴장 관계야 우리라고 접근하지 않더라도 저렇게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공통적인 그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이게 서로 잘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긴장감 이런 것들이 되게 잘 살아서 그런 좀 아이러니한 관계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영광 씨가 생각할 때 이도 문배의 관계는 한마디로 좀 표현하자면 그 문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허물없이 이렇게 다가가려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심을 계속 사지만 계속 증명해 나가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계속 어필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관계가 좋아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도는 계속 의심을 해요. 네. 그런 관계. 아무래도 첫 만남 자체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났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자, 둘의 관계는 서로 필요에 의하기도 하고 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관계이기도 한데요. 이제 하이라이트 영상 아쉽게도 여러분 마지막 장면만 남겨져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짧지만 강렬합니다. 와, 김남기 씨 그야말로 찢었네요. 눈빛으로 한 번 찍고 액션으로 두 번 찍고 어마어마한데요. 진짜 여러분 너무 멋있죠? 이 신 촬영할 때는 어떠셨어요? 일단은 지금 이게 초반부라서 두 분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우리 영광의 팬분들
이러고 왜 자꾸 김남길만 나와 이렇게 생각도 있지만 이야기의 뒷부분 중반부터는 이게 스포라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문배기의 또 메인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니까 3일 이후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 촬영은 일반 총기 액션하고 조금 차별성을 둔 게 살생을 위한 총을 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준 사격으로 인해서 그냥 자제만 할 수 있게 그냥 막는 정도의 목적을 갖고 했고, 원래는 이제 저기 안에서 우리가 제작진들하고 고민을 했던 게 저 공간을 시원하게 다 때려 부술까라는 사실은 이야기도 있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총기 액션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오락적인 요소들을 좀 반영했었을 때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총에 대한 액션이 나온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획일화되게 같은 이야기들만 나오면 보시는 분들도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작진들이랑 같이 상의해서 낸 결과가 그렇게 이제 점 사격을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스나이퍼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관찰력이나 그래서 도망가는 그분의 시선을 가리고, 그리고 내가 있는 것도 노출시키지 않게 주변에 이제 라이트부터 꺼가지고 하는 거를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숨바꼭질 같은 컨셉을 갖고 촬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좀 다른 컨셉으로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트리거 쏘고 총기 액션은 절제된 총기 액션. 네, 절제된. 예. 난사하지 않는 절제된 액션을 좀. 절제된 총기 액션이라는 게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 김영범 씨의 액션도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더 궁금해지는데, 트리거를 위해서 특별히 총기 전문가들에게 총에 대해서 배우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그 실제 특수 부대를 나오신 분 빼서 이제 총을 잡는 법, 조준하는 법, 그리고 총기를 많이 다루는 사람들이 총을 어떻게 쓰는가, 이런 것들을 좀 교육을 받았고요. 그래서 근데 제 캐릭터는 그냥 막 나이스. 아니 그런 거 교육을 받았는데 그 영광이가 갖고 있는 성향의 캐릭터가 문배기가 문배기가 좀 문배기는 조금 더 자유로운 느낌. 저게 이도랑은 완전 다르죠. 이도는 조금 더 전문적인. 그래서 형이 하시는 거 보면 총을 틀고 잡고 견착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다 이제 그 손의 모양이나 이런 게 되게 전문적으로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스나이퍼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네. 저는 지금 그렇게 만들어진 거 안에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영광이니까 연기한 문배기 같은 경우는 그 똑같이 이제 그런 그 교육 같이 받고, 거기에서 이제 영광이가 그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은 문배기에 맞춰서 총 잡고 이런 것들을 좀 변형시켰죠. 그분은 또 전혀 다른 액션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영광 씨 액션도 궁금하시죠? 7월 25일 오후 4시 오직 넷플릭스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훌쩍 흘렀는데요. 지금부터는 이분들을 지금 보내드리긴 너무 아쉽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미리 질문을 받았어요. 보물 코너를 위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정말 많은 질문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물 토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 와 계신 우리 팬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신 질문입니다. 네,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건데 여러분들 이름을 제가 호명해 드리면서 질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마스크 내리시고 난리 났어요. 먼저 이경희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느 날 우리 집에 깜짝 배송되었으면 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 물건은 무엇일까요? 받고 싶은 이유와 함께 어느 날 우리 집에 그냥 깜짝 뭔가가 배송되는데 그게 뭐였으면 좋겠는지. 자, 이경희 씨 어떻게 계세요? 저분입니다. 저분이 해주신 질문인데 일단 대답을 들어볼까요? 어느 날 남길 씨 집으로 무언가가 깜짝 배달이 됐어요. 뭐였으면 좋겠어요? 라면이요? 저는 소량의 돈이 들어있는 여러 개의 통장 박스가
배달이 되는 통장마다 잔고가 있는 장고가 있는 통장이 왜냐면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거니까. 예. 하루 쓸 수 있는 통장과 일주일에 사용할 수 있는 통장이랑 뭐 1년 이래서 돈이 거기에 액수에 맞춰서 딱딱 들어있는 통장들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비밀번호도 함께 와야 아, 그럼. 영광 씨. 저도 돈이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 가슴 졸였어. 그런 거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듣자마자 든 생각인데 고양이 물품 세트 이런 거 집사님 되셨거든요. 고양이 네. 집사. 예. 그래서 좀 세트 그런 거 받으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고양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공개해 주시죠. 예. 네, 무늬 배기로 지었어요. 그래서 드라마 이거 트리거 시작할 때 이제 고양이랑 가족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캐릭터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해서 무늬 배기로 지었어요. 그래서 촬영장에서 진짜 그 무늬배기 사진만 동영상 이런 걸 엄청 자랑을 했어요. 나도 키우고 있는데도 네. 그렇게 계속 형 봐면 너무 이쁘죠. 그래서 얼마 못 간다고 뭐 처음에는 계속 애들이 그러잖아요. 너랑 별로 이제 나중엔 안 놀아주고 집에 어느 날 갑자기 이 고양이 물품들이 가득 왔으면 좋겠다가 말씀을 해주셨어요. 알고 보니 내가 주문했어. 까먹고 있었는데 배송 문자가 안 떠갖고. 자, 질문 주신 우리 이경희님 이렇게 또 소중한 질문 주셨는데 선물 드려야죠. 우리 김남길 씨와 김영광 씨의 사인 포스터 선물로 드립니다. 네, 바로 받아주세요. 여기 계세요. 두 번째 줄에. 와우, 저희가 예쁜 통에 다 담았습니다. 축하드려요. 예. 지금 표정들이 질문 좀 더 신중하게 쓸 걸, 신중하게 할 걸 이런 표정 제가 지금 읽었는데. 자, 다음 분은 전혜민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김영광 배우님, 이번에 약간 단발 스타일이시던데 총기를 다룰 때나 액션할 때 긴 머리가 좀 불편하진 않았나요? 아니, 바로 질문보다 대답이 더 짧아. 죄송합니다. 하나도 안 힘들었다. 네, 그게 좀 근데 전 괜찮았어요. 되게 긴 머리도 하고 싶었었고, 잘 어울려요. 그리고 그런 약간 하얀 그런 세츠처럼 보이는 그런 것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긴 머리가 잘 나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스타일리시한데,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작품 속에서 이도와 문백이의 머리랑 지금 작품이 끝나는 게 이도의 문백이 머리가 완전 바뀌었어요. 남길 씨가 머리를 지금 문백이 머리를 하고 있고. 촬영하면서 영광이 머리 기르는 거 보고 나도 머리를 좀 길러볼까 그래서 작품 때문에 이제 그런 날 기르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진짜 약간 해외 배우 같은 느낌이 있어요. 시간 좋고 그런 게 있어. 약간 이태리 배우. 여기서 수영까지 쓰면 이제 완전. 그리고 지금 이동 머리 하고 계시네요. 이동 스타일. 좋습니다. 우리 전혜민 씨 어디 계세요? 혜민 씨께도 사인 포스터 선물로 드립니다. 네. 그러면 시기가 남진 씨 괜찮아요? 요즘 무더위인데 머리 길어서. 그래서 자꾸 굽고 다니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자꾸 이렇게 치게 돼요. 이거.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자꾸 너무 더워서. 잘 어울려요. 자, 다음 질문은 류희정 씨가 주셨습니다. 류희정 씨의 질문은 남길 배우한테. 김남길 배우님, 트리거 작품을 촬영하면서 김영광 배우랑 연기 캠이 몇 점 정도였는지 점수로 딱 말씀해 주세요. 100점인 것 같아요. 100점? 네. 왜냐면은 이 점수를 물어봐줘서 100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어떤 배우들마다 다 본인이 갖고 있는 성향과 이런 것들이 조금 다 다르고 연기가 사실 정답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뭐 외향인이 꼭 내향인들만 가득한 현장이 좋거나 외향인들이 가득한 현장이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영광이하고 저하고는 그런 게 적재적소에 잘 섞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기할 때도 이게 생각해보세요. 현장에서 뭔가의 아이디어를 내고 연기에 대한 거를 얘기할 때 막 제가 혼자 막
이러는데 같이 이러면 너무 정신이 없을 텐데 제가 뭔가 열정적으로 막 이러면 영광이는 그 열정적인데 되게 이런 식으로 반응이거든요. 그럼 제가 막 한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영광에서 이러면 제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영광이 그때 고양이. 그럼 영광이 그때 이제 얘기는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 게 이제 연기에서도 잘 나와서 그런 합이 되게 좋았죠. 저 그게 호흡이죠. 지금 뭐 하는데 순간적으로 아까 깃발 계속 있죠. 예. 우리 영광 형님은 대답하니까 곤란하다 그러면 그걸 들어주시면 돼요. 예. 아주 좋아요. 예. 자, 류희 형님께도 역시 사인 포스터 선물로 드립니다. 예. 우리 뒤쪽에 계세요. 이정 씨 손 한번 들어주시면 네, 정리입니다. 축하드려요. 자, 다음 질문은 신아림 씨입니다. 신아림 씨가 질문 주셨는데, 아림 씨 어디 계세요? 네, 왼쪽에 계십니다. 두 배우분 서로 느낀 서로의 첫인상 궁금하고요. 작품을 찍으면서 서로의 장점, 달라진 현인상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첫인상은 이랬는데 작품 찍으면서 이런 점이 놀랐고 지금은 이렇다. 그거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광이 처음 이 사실 작품 전에 한번 봤었던 적이 있어서 밥을 한번 먹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작품을 같이 하는 건 처음이어서 첫인상은 그때는 되게 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외향인이구나 이 친구는. 영광 씨를 되게 밝고 그런 에너지가 되게 있는 친구여서 그런 줄 알았는데 촬영하면서 좀 내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거나 나하고 성향이 좀 다르다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그게 초반에는 조금 섭섭했거든요. 왜냐면 내가 뭔가를 얘기하는데 그게 잘 안 돌아와요. 아니면 알았어요, 좀 제가 생각을 좀 해볼게요 라든지 아니면 조금 기다려봐요 이런 거여서 저는 막 즉답을 원하는데 막 되게 뭔가 갈망하는 눈빛으로 영광아 이건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되게 신중하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되게 서운하고 섭섭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런 걸 좀 더 배우게 되고 영광이 때문에 좀 템포를 한번 죽이는 것들을 좀 더 생각하게 된 것 같아서 그 이후가 더 좋아진 케이스라고. 영광 씨는 어떠셨어요? 첫인상과 현인상. 네, 저도 처음 봤을 때 이제 저녁을 같이 먹게 돼서 형을 만나러 갈 때 아주 들뜬 기분이었어요. 왜냐면 그 전에 형이 하셨던 작품들이 조금 굉장히 냉철하고 장르물 네, 해놨고 약간 칼 같고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네. 보자마자 그게 순간 약간 무너져 내릴 때 또 형이 진짜 편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살갑죠? 네, 촬영하면서 오히려 이제 되게 좀 편하게 말을 하게끔 만들어줘가지고 그게 되게 고마웠고 그리고 또 어려운 부분에서 형은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멋있다고 생각을 했고 리더십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물론 연기 같이 할 때 조금만 가만히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래도 되게 좋았어요. 되게 배울 점도 많고 형은 정말 되게 카리스마가 있구나. 실제로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되게 편하게 좀 얘기를 해주지만 정말 필요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어서 그리고 연기할 때는 그 인물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좀 되게 스며든 것 같은 느낌인 게 제가 아까 대기실에 같이 있었는데 깜짝 놀란 게 제 귀를 의심했어요. 두 분은 토크 지분이 거의 50대 50이더라고요. 요즘 많이 와, 영광 씨가 맞아요. 토크를 계속 이어서 하시는데 제가 남길인가 이거 봤는데 김영광 씨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진짜 많이 달라졌고 진짜로 나는 생각하는 게 영광이 갖고 있는 매력이 꼭 뭐 외향인 내향인으로 표현되는 건 아니지만 홍보를 좀 더 길게 하고 이런 자리들이 더 많으면 영광이 갖고 있는 매력이나 또 영광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더 알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되게 굉장히 짧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문대리가 워낙 밝잖아요. 맞아요. 누구니?
아, 저는 논백입니다. 나 문대기 이러면서 되게 밝은 캐릭터잖아요. 아, 좋습니다. 자, 우리 그 아림 씨 어디 계세요? 아림 씨께 포스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뭐 아쉽죠? 예. 윤석준님 어디 계십니까? 윤석준님? 아, 석준님 여기 두 번째 줄에 계시는데 두 분이서 같이 작업을 한 건 처음인데 이번 그 시리즈에서 호흡이 어땠는지 또 트리거라는 작품을 찍게 된 이유 궁금합니다. 방금 전에 이제 서로의 호흡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 좀 들어볼까요? 한 분씩? 저 일단 기획이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총기가 불법인 게 우리나라가 사실은 다른 외국은 총기가 합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총기가 합법적인 게 저희가 그런 것들 되게 많이 찾아봤거든요. 왜 총이어야 될까? 재산과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뭐 야생동물들한테 보호를 위해서 총기를 처음에 합법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왜 총을 다뤄야 될까? 그러면 이게 전쟁까지 간 거예요. 저희가 고민이 땅 따먹기가 뭐 사람들이 그러다가 스포츠에 열광하는 이유부터 해서 저희가 고민을 막 다방면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결론적으로 땅을 따먹는 게 그 전쟁을 좀 그렇게 비하해서 편안하게 얘기를 하지만 어떤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라긴 하지만 누군가를 또 죽여가면서 사살을 하면서까지 그런 걸 뺏는 건데 그런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유일하게 휴전 국가고 국민의 절반이 총을 다룰 수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런 나라에 총이 불법이지만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총이 풀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사회에,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 그런 발상이 되게 신선했고, 이거를 좀 거창하게 사회적인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잘 풀어보면 재밌겠다. 왜 그 재미라는 게 우리가 단순하게 오락성으로 팝콘 무비 같이 그런 재밌겠다의 그런 걸 떠나서 의미가 있겠다 싶었어요. 근데 막상 촬영을 하고 보니까 의미가 있겠다라는 거에서 조금 많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작품을 뭐 영광이도 그렇겠지만 제작진들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많은 생각들을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 참 해보면 괜찮겠다 생각이 들었던 작품이죠. 여러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 될 것 같은데 김용문 씨는 이 작품에 어떤 매력이 이끌렸나요? 저는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신선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누군가는 상상해 봤을 거고 누군가는 아니겠지만 저희 트리거라는 작품을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거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제가 맡은 문백이라는 캐릭터가 좀 되게 달랐어요. 봤을 때 좀 뭔가 이렇게 선을 왔다 갔다 타면서 나중에 이 친구가 어떻게 뭔가를 집어삼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대본을 보고.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꼭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좀 더 정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작품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대답이었습니다. 자, 윤석준님께 저희가 사인 포스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미리 주신 문물에 대한 대답을 해놨고 이렇게 끝낸 거 좀 아쉽죠? 그렇죠? 늘 항상 이렇게 질문은 드려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께 즉석에서 질문을 좀 몇 분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궁금증, 바로 손을 들어줘. 방금 친구분이세요, 그러면? 석주 씨랑 아니에요? 자,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마이크가 들어왔나요? 네. 예, 본인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5개월 전에 대학생활 졸업한 포토그래퍼입니다. 네, 저희가 물어본 거랑 전혀 다른 대답을 해주셨는데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주셨어요. 5개월 전에 대학을 졸업하셨고요. 포토그래퍼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혹시 그 영화 장면 안에서 반전이 시리즈? 예. 시리즈 안에서 반전인 매력 포인트가 있을까? 반전 매력 포인트. 이거는 다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완전히 반전이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스포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스포를 좀 피해가면서 에피소드별로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이 총을 드는 사람들과 그 총을 드는 이유에 대해서. 이 에피소드별로 나오는 배우들의 그 이유, 총을 들었던 이유와 그 총을 그렇게 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나중에 반전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에피소드마다 사연이 있어서 끝났고 사연이 하나가 있어서 끝났고 끝났는데 그게 나중에 퍼즐처럼 모아져서 나중에 반전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정도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에피소드마다 나오는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가 또 반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5개월 전에 대학교를 졸업하신 포토그래퍼님께 저희가 사인포스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현장에서 또 저희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원래 처음 힘들지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빨리 안경을 쓰시는데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손 한번 다시 들어주시겠는데 저희 진행 스태프께서 마이크 받아주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만길 배우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 약간 정의로운 그런 뭐 경찰이나 신부님 같은 캐릭터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이번에 이도 연기를 할 때 어떤 차별화를 두셨는지 궁금하고 또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사랑 고백까지 하셨는데 본인 이름 좀 얘기해 주세요. 이름. 사랑 고백까지 하셨는데 저는 권다령이라고 합니다. 권다령 씨. 네, 우리 권다령 씨. 네,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의로운 캐릭터들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좀 어떤 차별점이 있었는지. 근데 제가 정의로운 캐릭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열혈사제 때도 정의로운 캐릭터라기보다는 캐릭터가 갖고 있는 특이점에 끌려서 하다 보니까 그 사제가 이런 일을 하고 정의로운 일까지 휩쓸려져. 그도 사실은 그 신부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걸 밝혀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사적인 것들이 공적인 일로 좀 번진 케이스고, 이 이도도 사실 과거가 스나이퍼 출신의 군인인데 스나이퍼 출신의 군인이 분쟁 지역에 가면 어쩔 수 없이 아군을 지키기 위해서 적군을 사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에서도 그랬지만 어떤 아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군을 죽이긴 하는데 그 사살이라는 것들이 어떤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가는 게 과연 어떤 이유로도 그게 정당화 될 수 있는가라는 게 이제 악의 마음에서도 어떤 범죄자가 살인을 했었을 때 그게 그들이 서사가 이제 너무 애달프고 뭐 정당하고 이렇다라는 것들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괜찮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도도 정의로운 것보다는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가치관의 흔들림 그리고 이제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초점을 많이 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트리거는 기획 의도에 대한 끌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도가 됐던 문배기가 됐던 이 이야기에 참여를 하고 싶었다가 중점이었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도가 갖고 있는 정의가 자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적인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가면서 가다 보니까 그게 큰 공적인 정의로 포장이 되는 것 같은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지. 제가 이제 뭐 작품을 할 때 정의로운 인물이기 때문에 해야지. 이 이도는 열혈서재에 나오는 그 헤일과의 또 어떤 다른 정의로움이 있어 라고 생각해서 작품을 고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캐릭터, 이도의 캐릭터에 집중을 해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권다령님 사인포스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저희가 마지막 질문을 김영봉 씨 선택해 주시죠. 네, 우리 남성분 마이크 도착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요거 보면서 배우님들 연기랑 스토리랑 보면서 이제 트리거라는 제목이 있잖아요. 보면서 느껴졌던 게 뭐였냐면, 어떻게 참을 수 있는 이제 인내심의 끝, 임계점이자, 그리고 또 그 임계점을 넘어서 새로 시작되는 시작점, 뭐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스토리 설정상 배우님들이랑 감독님 얘기하시면서 혹시 뭐 이런 게 있었는지 그런 부분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게 설정상 있는 걸 좀 궁금해서 그 질문을 드려봤어요. 트리거라는 제목과 관련된 게 제목과 그리고 어떤 인계점 참을 수 있는 한계 마지노선이면서 그러면서 그게 이제 터지면서 또 다른 시작점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 그런 게 설정이나 배우님들이나 감독님 연기가 있었는지 이런 스토리가 궁금해요. 그런 스토리가 좀 녹여져 있는지 김영광 씨. 네, 에피소드마다 그런 어떤 트리거가 당겨질 것 같은 분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총이 배달이 되죠.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보통 그런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이제 방향이 조금씩 계속 달라지거든요. 이럴 때마다 정의로운 이도현 행사님이 나와서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다 모이면 결국 이도와 문백의 이야기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감독님과 잘 이제 어떤 그 뭐라지 이렇게 퍼즐처럼 굉장히 잘 쌓아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누군가의 사연 그리고 누군가의 트리거가 당겨질 때 두 분이 등장을 하고 두 분의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을 하는군요. 좋습니다. 질문을 해주신 우리 선생님 성함이 신상민이고요. 상민님. 네. 원래 영화, 연극, 뮤지컬 취미생활 즐기는 덕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왜냐면 뭐 상민입니다라고 끝내지 않고 네. 민이고요. 그러셔서 제가 그 뒤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려면 보통 뭐 저는 신상민입니다 하고 끝내잖아요. 네, 민이고요 하셔서 네, 워낙 좋아하시고 지금 트리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상민님 마지막 주제로서 실례가 안 된다면 트리거 삼행시 한번 가볼까요? 자, 갑니다. 같이 외쳐볼까요? 네. 트라우마로 시작이 됐지만 이렇게 배우님들의 연기로 이런 거대한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네, 네. 그 트라우마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꼭 극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상민님께 사인포스터 선물로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아쉽지만 저희 이렇게 현장 무물 코너까지 함께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남길 씨? 25일날 오픈이 되긴 하는데 이렇게 미리 여러분들 트리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하고 오늘 이렇게 시간을 가져서 너무 의미 있고 좋았고요. 사실 오늘 하루 종일도 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잠깐 맛보기 하다 끝난 느낌이라 저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 붙잡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번에 또 이런 다른 기회가 있으면 저도 따로 주기적으로 해줘야 돼요. 네. 자, 우리 영감 씨 오늘 소감 좀 여쭤볼까요? 네, 이런 자리가 이제 많지 않아서 좀 이렇게 어렵기도 한데 그래도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할 수 있고 물론 조금 제 이야기도 더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오픈이 되면 그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의문점이 좀 풀린 해소가 된 부분도 있지만 더욱더 궁금해진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 궁금증은 여러분 언제요? 7월 25일 오후 4시 오직 넷플릭스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1편부터 끝편까지 한 번에 보실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아닌가? 네?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네. 예, 한 번에 쫙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계속 우리 또 앞에 계신 팬분께서 지금 이 태블릿을 통해서 이도 내 마음속 빵이야. 라는 걸 계속 지목을 해주고 계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칠 이 두 분 아쉽지만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냥 보내드리기 맞아요. 제가 그 마음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살짝 내려가서 우리 팬 여러분들과 함께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네, 두 분 중앙 쪽으로. 양 옆쪽에 서주시면 되고요. 네. 그렇죠. 팬 여러분들도 함께 촬영을 해야 되니까. 네, 저쪽입니다. 좀 더. 네. 우리 양현 씨께서. 좋아요. 다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제 이동을 해서 우리 팬 여러분들도 뒤쪽을 봐주시겠어요? 목을 틀어서. 네, 뒤쪽에서 뒤를 돌아서